안녕하세요, 데크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목요일이고,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투자하는 방식, 그리고 유튜브에서 투자하는 방식을 공유하는 프로세스를 좀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장이 있는 장에서 최근에 또 이제 단타 매수 매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또 공유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일단 유튜브에서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면, 제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했을 때, 그리고 이제 투자를 감행할 때, 또는 매도를 감행할 때, 전에는 공유를 드렸어요. 한 뭐 일주일 안에 뭐 어느 종목을 살려고 그런다, 팔려고 그런다,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찝어줬는데, 근데 이게 제가 투자를 할 때 걸림돌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심지어 초보 투자자인데 액션을 취할 때 이런 버퍼가 생기면 물론 좋은 때도 있었지만 안 좋은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결정을 만들 때 그걸 매수하든지 매도하든지 결정을 만들 때 아무런 지장이 없이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그동안은 이거를 뭐 언제 매수했나, 언제 매도한다라는 걸 공유해서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는데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보다 저도 지금 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올해 투자는 제가 이제 플립플로핑을 한다 그랬잖아요. 안 좋은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올해 초부터 장이 엄청 볼러타일 할 것 같다. 그리고 빅스도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 이 변동성이 많은 장에서는 테크니컬리 좀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많이 움직이고 있고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뭐 거의 하루하루 몇 시간마다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버퍼를 만드는 것보다 모든 거를 매도한 후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그냥 제가 이 기록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공유하고 다 클리어, 그래도 나름 클리어하고 트랜스파런트하게 투명하게 매수 매도하는 거를 어느 정도 보여준다라고 갔는데 이게 제 결정에 지장이 오니까 다음에 이제는 매도를 다 하고, 그러니까 종목을 매수 매도하고 그 다음에 공유를 하고 리플렉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좀 더 좀 더 내가 생각했던 채널의 목적에 더 맞지 않는가. 왜냐면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다이어리를 남기는 거잖아요. 저의 미래를 위해서 다이어리를 남기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채널 보시는 분 그리고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그 생각을 공유하는 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 물론 커뮤니티라고 하기에는 유튜브여서 새롭긴 한데 이런 형식으로 저는 대화를 하는 거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이어리 목적에 적합하고, 그리고 네, 제가 생각했던 목적에 적합한 그런 채널의 정체성을 좀 더 살리려고 해가지고 네, 현재 이렇게 가려고 생각하니까 다 매도를 한 시점 후에 이제 공유를 드릴 거고, 물론 중간에 이제 저한테 만약에 제가 이런 섹터를 보고 있어요 해도 저한테 지장을 하나도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일주일 안에 여기 투자할 것 같아요 라고는 안 할 거고, 하여튼 이런 섹터를 보고 있어요 하면 제가 1년 후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예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 뭐 영상 만들고 끝내자마자 바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이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다 매도를 한 다음에 이제 기록을 남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공유 드리면서 이제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하면, 미국 요번에 계속 어, 뭐 미국의 달러가 이제 점점 더 크립토화가 된다. 뭐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고 있었고 어제. 그리고 러시아랑 좀 더 유크레인 전쟁이 이제 휴전으로 간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다시 공격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상당히 헷갈리는 시점에서 저는 결국에는 이제 테크니컬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테크니컬하게 장이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베어 마켓이라는 거는 아직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불 마켓이 아니라 올라가는 마켓이 아니라 전체적인 트렌드는 다운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이게 좀 더 내려갈 것 같다라고 인덱스는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베어 마켓에도 랠리가 계속 생겨요. 랠리라는 거는 이제 하루 이제 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어제 랠리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세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고점 저점을 찍고 고점을 올라가다가 다시 저점을 찍고 하는데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는 나스닥을 보고 있는데 뭐 S&P를 보던가 다우를 보던가 비슷한 트렌드로 가고 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고점으로 어제 온 상황이고, 다시 이제 저점으로 이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일 프라이스가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 전쟁보다 생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가는 거를 막고 러시아도 나오는 걸 거의 막을 거예요. 막을 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지금 올리가크라고 어 러시아 갑부들이 지금 막 팔고 있어요. 자기 에셋을 팔고 있고, 막 부동산 팔고 있다고, 런던에 부동산 팔려고 막 노력하고 있다고 뭐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러시아 올리가크의 요트들이 다 뭐지, 하여튼 다른 나라들도 막 도피하고 있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났기 때문에 이 러시아 전쟁이 문제가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저는 투자했을 때 물론 이게 장 전에 올라가는 거로 봐가지고 오늘은 상승하겠다라고 리스크를 좀 갖고 가자도, 전체적인 트렌드가 지금 올라갈 트렌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주 테크니컬리 단타적으로 하루 단타했어요. 그래서 어제 넣고 바로 뺐어요. 넣고 바로 빼서 거의 인덱스만큼 먹었고, 그러니까 나스닥 인덱스 정도 먹었어요. 좀 먹고 다는 안 넣었어요. 저는 물론 다 넣을까는 고민했었어요. 장전에 2.2% 올랐을 때 고민하다가 좀 한 1.7% 정도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2% 이상 정도 먹었는데, 제가 투자한 전체 비중에서 요즘에 투자할 때는 되게 넓게 가져가고 있어요. 물론 넓게 가져간다는 게 테크 성장주 위주로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 계속 공유드리고 있죠. 그 종목 위주로 어, 그렇게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했는데, 예전에는 뭐 한 두세 종목 아니면 여섯 종목 미만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트렌드였는데, 지금은 열 종목 정도는 이제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조금 더 다이버스하게 가져오고 있어요. 근데 어제 맥도날드 샀는데, 맥도날드가 이제 더 이상, 맥도날드라는 종목을 제가 안 가지고 오잖아요. 그거는 성장주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좀 일찍 샀는데 그때 하고 나오고 장 열었을 때 이제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이제 빠지고 있고, 그리고 어 그게 매달 50 밀리언 달러의 어 손실을 감안하고 나오는 거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한국 돈으로 생각하면 거의 이제 1,20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600억 원 정도 이제 매달 이제 손실을 입는 거예요. 맥도날드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 뭐 이런 맥도날드 품귀 상황도 일어난다 그러고, 러시아에서 저 같았으면, 제가 만약에 러시아에 살았으면 치즈버거 한 20개 사놔가지고 아니면 냉동 치즈버거를 어떻게 구하려고 해서, 치즈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자주 먹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자주 먹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스톡업 하는 상황으로 그리고 애플도 빠지고 있고, 다 빠지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지금. 어, 그래서 이런 뭐 애플도 앱도 막는가? 그래서 하여튼 유럽의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열심히 빨리 빠지고 있고, 작업도 더 이상 오퍼레이션도 안 하고 있고 연장 안 하고 있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이런 상황은 더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테크니컬리 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를 수도 있는데, 저는 CPI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CPI 인플레이션이 한 0.8, 0.7 정도 이제 보고 있는데, 음,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올라가면 스탁이 이제 지금 떨어지는 트렌드를 보일 거고, 인덱스가 떨어지면 성장주도 인덱스에서 못 벗어난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에서 뭐 내일은 CPI 데이터가 오늘 한국 기준으로, 시간 기준으로 10시 반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10시 반에 나오면 이게 expected보다 높으면 더 많이 떨어질 거고, expected랑 비슷하면 한 0.7, 0.8 정도 되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고 내일 뭐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장에 더 하락을 보일 거고 이제 FOMC가 물론 0.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린다고 하고 있지만 저는 0.5까지 다시 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롬 파월이 많이 안 올린다. 우리가 스탁 마켓을 보면서 뭐 스탁 마켓 보면서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많이 안 올릴 거니까 뭐 긴장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음, 무조건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0.5, 0.75도 될 수 있어요. 0.75까지는 절대 안 갈 것 같지만 0.25가 미니멈이면 좋은 뉴스는 결국에는 없다. 결국에는 없다. 근데 이게 다운 트렌드고 아직은 주가가 많이 안 빠졌어요. 이 밸류에이션이 성장주는 좀 과하고 지금 0%대, 0.25%대를 지금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지만 이게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많이 올라올 예정인 거를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에 FOMC가 금리를 많이 안 올려도 다음에 있을 4월, 5월 초인가요? 5월 초? 한 달 반이니까 4월에 있나? 한번 볼게요. 4월 말 5월 초 FOMC 5월 초에 있네요. 5월 5일 날에 있네요. 어린이날에 FOMC가 발표가 되는데 한국 시간 기준으로 5월 5일 새벽이죠. 새벽 한 4시에 늘 하니까 그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더 올릴 거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스탁 마켓은 물론 쇼트하기에는 위험하지만 계속 얘기하는 게 쇼트하기는 위험한 것 같아요. 어제 쇼트 해가지고 쇼트를 보고 있는 게 저는 QQQ랑 SQQQ를 보고 있거든요. 물론 쇼트가 인버스 QQQ죠. SQQQ가 레버리지 3배짜리 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마이너스 8% 정도 이제 어제 돼서 역시 위험하다. 이 마켓을 타이밍 하려고 할 때 쇼트 하는 것보다 그래도 롱을 보면서 랠리를 좀 먹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어제 들어간 좀 투자한 회사들을 공유 드리면 어제 투자하고 잠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확실하게 하루만 투자할 거다라는 생각이 확고했고 물론 잘 오르니까 마음이 흔들리긴 했는데 그래도 더 무리는 안 했죠. 그래서 어제 투자한 기업들이 물론 좀 빨리 뺀 느낌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단타 친 게 1년 넘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너무 좀 심심하다고 하면 안 되니까 주식을 하는데 투자하는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테크니컬리 좀 움직이고 싶었고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어제 투자한 종목이 뭐 배터리랑 에너지 섹터는 보고 있었는데 어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뭐 엔페이즈랑 솔라에지는 원래 좋아하는 회사고 저는 다초도 좋아해요. 다초는 중국 기업인데 그래도 이제 셋 다 태양열인데 두 개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서 태양열을 설치해 주는 회사들이고 뭐 그러니까 배터리 시스템까지 해가지고 충전소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스토어 해주는 그러니까 에너지 스토어를 해주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주는 데인데 얘네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많이 오르고 그리고 유가 떨어질 때 에너지 때문에 이제 에너지랑 오일이랑 좀 같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성향을 보여서 투자를 하려다가 어제 투자 안 했는데 투자 안 하길 잘했고 어 나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솔라 패널을 미국에서 거의 만드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태양광 이 패널을 만드는데 다초가 이제 중국에서 경쟁을 잘 해놔가지고 성장을 잘하겠다 했는데 많이 올랐어요. 네, 제가 어, 한 며칠 전에 봤을 때 계속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날 한 거의 이제 전체 저점에서 한 50% 거의 왔을 때 50%였나 100%였나 하여튼 왔을 때 아 이제 투자 못하겠다 여기는 투자 못하겠다라고 해서 투자는 안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지금 모든 게 기회주의예요. 오퍼튜니스틱하게 보고 있고 저는 플립플로핑 하는 거로 100% 테크니컬로 보고 있고 어, 스토카스틱 이런 걸 보면서 다 이제 혼자 이제 계산을 하고 있고 저점이 이게 저점인가 하점인가 고민하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길게는 투자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저는 제가 뭐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절대로 전문 투자자가 아니고 저는 혼자 투자하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투자한 게 어제 어, 쓱 이제 하이라이트 된 종목만 보면 코인베이스 어제 코인베이스 투자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이제 뭐 좋은 뉴스가 나온다 아니면 뭐 달러도 이제 디지털화 된다 그리고 바이든이 그 크립토 커런시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크립토 커런시도 어제 뭐 비트코인이랑 이데리움도 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거 뉴스가 나와가지고 코인베이스 좀 일찍 투자를 했고 코인베이스 거의 많이 올랐었어요 그때 한 6% 7% 정도 올랐을 때 투자를 했고 한 11%? 10%대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그러니까 점심 먹기 전에 저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점심 먹기 전에 빠졌는데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CPI가 무서우니까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여기에서 좀 무리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냥 그 위험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전에 이제 빠지고 코인베이스는 뭐 펀더멘탈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믿지 않고 저는 오히려 더 로빈후드를 사고 싶었는데 이 컨센서스가 너무 이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로빈후드가 뜰 수 있을까? 로빈후드가 뭐 좋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로빈후드 고민했었는데 지금 계속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주식들은 지금 피하는 게 좋고 오히려 잘 된다고 아니면 이제 랠리를 할 때 모이는 주식들 좀 이렇게 사람들의 인지도가 있고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이런 주식들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어제 카바나도 이제 투자하고 싶었는데 투자를 못했고 고민하던 것들이 있어요. 카바나는 이제 중고차 계속 늘 보고 있는 거의 종목들은 비슷해요. 쇼트리스트에서 많이 있어도 투자할 때 결국에는 똑같은 종목들을 계속 투자하게 되더라고요. 거의 내가 믿고 있는 주식들 그리고 내가 계속 보고 있는 주식들 투자하게 되고 데이터더그도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그쪽 섹터여가지고 투자 안 했고 어제 페이스북 투자했어요. 어제 메타 플랫폼스 투자를 했었고 메타 플랫폼스가 그래도 싸게 보여요. PE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다른 데랑 비교해서 그리고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고 내가 얘네를 물론 몇십 년 아니 1년도 안 들고 있겠지만 몇십 년을 보면 충분히 이 가치에 투자를 해놓을 수도 있다. 내가 좀 더 액티브하지 않고 더 패시브였고 내가 인덱스를 좀 더 잘하고 내가 이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가지고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면 저는 메타를 좀 가져왔겠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조금 먹고 나왔고 어제 알파벳도 들어가려고 고민했었는데 안 들어갔고 이제 보시면 이제 투자할 때 조금 더 인덱스에 있는 종목도 하나씩 고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메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알파벳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을 계속 고려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많이 떨어졌고 오히려 인덱스 자체가 올라갈 때는 얘네들이 지금 많이 떨어진 그래도 그 고점보다는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고점보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랠리를 할 때 얘네들이 많이 랠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제 아마존도 뭐 24원 스톡 스플리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 20분의 1로 그래서 많이 올라갔는데 장후에 한 6% 올라가고 전체 한 10% 정도 올라갔으니까 아마존도 그런 뉴스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뉴스들이 있으니까 구글도 곧 있으면 스톡 스플리트 하지 않을까요? 액면 분할 좀 하지 않을까요? 아마존도 되게 오랜만에 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어제 주미야도 좀 잠깐 들어가서 주미야도 잠깐 들어가서 먹어놓고 주미야는 그 이커머스 시장에서 한 번씩 올라갈 때 반등률이 세잖아요. 반등률이 세가지고 물론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가지만 주미야는 어제 반등할 것 같아서 C리미티드랑 주미야랑 메르카도 리브레 이 세 개를 같이 보고 있고 그 셋 중에서는 메르카도가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주미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메르카도 리브레가 더 안전하게 생각했지만 반등폭이 어제 그래도 주미야가 세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어제는 뭐 그래도 C리미티드랑 메르카도는 많이 올랐나? 하여튼 C리미티드가 많이 올랐고 어제 쇼피파이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주미야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지금 보면 그래서 이 러셀 쪽
스톡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밸류에이션 스톡이 아니죠. 그로스 스톡.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작은 애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그래도 더 큰 쪽으로 많이 쏠린다를 볼 수 있어요. 떨어져도 덜 다치니까 차라리 투자할 때 좀 더 사이즈가 규모가 큰 애들로 이제 몰리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큰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제 또 다른 거 몇 개 투자를 했는데 어제 오픈도 투자했었어요. 오픈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오픈도는 괜찮았고, 음. 근데 제가 어제 투자를 했을 때 이제 포트폴리오의 현금이 거의 100%여가지고 100%인 상태에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 며칠 전에 한 30% 투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거보다는 훨씬 더한 한 55%에서 60% 투자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에서 50% 60% 투자를 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뭐 괜찮았다. 이 결과가 그래도 막 수익이 막 엄청 많지는 않죠. 왜냐면 50, 60% 투자해도 막 2, 30%면 아니 2, 30%래. 2, 30%도 아니고 뭐 2%, 3%니까 2점 몇 프로 막 이러니까 뭐 단타 치는 게 그렇게 뭐 기분이 썩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살아나와서 행복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팔란티어도 투자해서 네. 어제 투자해서 다 조금 조금씩은 먹고 나왔어요. 아, 어제 또 신기한 기업 투자했어요. 어제 AMD도 투자했어요. 어제 반도체도 좀 투자해서 네, 그런 반등이 있을 기업인데 그래도 사람들의 인지도가 있고 밸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성장주를 투자할 때 이 성장주에 들어오는 사람이 결국에는 밸류 아니면 오일 쪽에 있다가 좀 더 보수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프로그레시브지만 보수적인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공격적인 주식들, 너무 시총이 낮은 주식들로 가는 것보다 좀 더 뭐 업계에서 1, 2, 3위 정도에 있고 어, 아니면 리전으로 봐도 예를 들어서 업계 1, 2, 3이라고 하면 어, 질로 부동산 쪽으로 보면 뭐 아이바잉은 아니죠. 하여튼 그런 부동산 관련 컨텐츠 플랫폼으로 보면 가장 유명한 게 질로, 오픈도, 레드핀 있잖아요. 레드핀이랑 오픈도는 서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위에 진로가 있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2등이 될 수 있는 섹터에 있는 오픈도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가격이 많이 내렸고 그러니까 현재 그리고 이제 에셋 프라이스도 올라갈 거니까 인플레이션이면 결국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이제 돈이 되니까 음, 그래서 오픈도어를 생각을 했죠. 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투자를 한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보면 가장 좀 많이 올랐던 게 코인 쪽은 이제 리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혁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정부적인 혁신이 작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올해까지 넘어왔는데 이제 올해 이제 시작하는 것 같고 어, 어, 이 부동산 쪽에서는 결국에는 탑2가 힘이 있었고 이커머스에서는 오히려 주미아 이런 거보다 쇼피파이랑 C 리미티드 그리고 C도 잘 가고 있으니까 C도 뭐 최근에 뭐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지만 그래도 C랑 쇼피파이가 어, 탑2 결국에는 탑2 아니면 물론 탑3 이런 거를 이제 멜카도는 전에 올랐어요. 좀 그 전 어젠가 어제는 아니고 한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한번 올랐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더 오를 폭이 높은 거는 쇼피파이랑 C 리미티드다 해가지고 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장의 움직임을 계속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장 전에는 초반에 많이 올랐어요. 한 한국 시간으로 뭐 7시, 8시 정도에 이제 많이 오르다가 좀 떨어지다가 장 시작할 때 한 2시간 동안 확 올랐다가 또 다시 이제 조용해지고 음, 그래서 제가 투표를 보면서 새벽 1시 정도에 잤거든요. 1시 정도에 잤는데 네. 그거를 그때 1시 정도에 다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오면서 근데 가장 좋았던 시간이 제 기억으로는 11시?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 정도? 네, 그때가
11시 반, 11시 반 잠깐만, 장이 11시 반에 열리지. 한 12시 반 정도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장 처음 시작했을 때가 가장 좋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올라갔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좀 종목을 두루두루 투자를 하면서 어느 종목이 오를지는 감이 좀 없잖아요. 이게 계속 쇼트 당하는 장이다. 뭐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장이 오를 거다, 어떤 장이 틀릴 거다. 이런 거는 내 자신을 100%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다. 내가 잘 모르는 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요번에 봤을 때 어떤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질로우랑 레드핀이랑 오픈도어랑 또는 뭐 아이바이라는 ETF랑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현재 탑 3들, 탑 2 아니면 탑 3들 가장 오른 것 중에서 힘을 주고 있다, 장이. 거기도 성장주들은 여기서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고, 다음에는 그게 반대로 될 수 있죠. 또 얘네들이 그때 다음에 투자를 할 때 많이 올랐으면 그러면 어터너티브 전략으로 갈 건가, 아니면 이 트렌드를 또 따라갈 건가, 이거는 고민해 봐야 되는데, 네, 현재 뭐 이런 생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물론 제가 모든 거를 공유 안 드렸어요. 제 기억이 다 안 나거든요. 어제 어제 너무 펀더멘털 베이시스가 아니라 그냥 테크니컬 베이시스로 기술적으로 보고 이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아예 펀더멘털 베이시스는 없었다고도 보시면 돼요. 어제는 완전 기술 투자였고 잠깐 조금 먹고 나온 거예요. 은행 금리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금리보다 훨씬 높죠. 지금 현재는 이제 올라갈 것 같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대출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그 정도 네, 제가 마켓에 대출해주고 지금 대출 금리 받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먹었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운이 진짜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두 번 해서 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할 때도 더 조심해서 할 거고, 절대 100%까지는 투자를 안 할 거고, 좀 더 이제 투자할 때 성숙해지는 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테크니컬이 뭐가 절대적으로 안 좋다는 없는 것 같아요. 기술 투자도 가다가 한 번씩 보이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우리는 길게 투자해야 된다, 뭐 상황에 맞게 잘 투자하는 게 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보다가 맞다 안 맞다를 결정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본인의 투자 성향이랑 투자 뭐 성공이랑 실패를 계속 해가면서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거는 뭐 엑스트라인데, 자기 주위에 있는 뭐 개인 투자를 하던가 이런 해외 투자 같은 걸 하면 개인들이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의 양해를 많이 받아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녁에 투자를 하고 내가 마켓을 많이 봐야 되면 주변에 뭐 있는 여자친구, 와이프 아니면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런 거를 해야지. 아니면 아니면 이거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녁에 패턴이 어떻게 되고, 내가 저녁에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장이 위험한 시간이면 내가 그 모임에서 빠질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고 나는 이걸 양해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면 좀 더 패시브한 방향으로, 좀 더 오래오래한 투자하는 성격으로, 아니면 또 ETF를 하시던가, 아니면 나는 장을 계속 볼 수 있고 나는 이런 거에 흥미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주변에서 뭐 양해를 구하던 안 구하던 내가 좀 더 주도권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액티브가 맞는 것 같고, 네. 현재는 저도 뭐 장에 거의 빠져 있지만 당분간은 테크니컬리 펀더멘털 없이 테크니컬리 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뭐 유튜브는 지금 이제 매도한 시점에서 공유를 드릴 거고, 이제부터는 물론 관심 종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책임이랑 부담은 안 갖고, 원래는 없는 게 맞지만 계속 생기더라고요. 책임감이 좀 생기는데, 그런 거 없이 얘기를 하고 매도한 시점에서 또 공유 드리고, 마음은 이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제가. 그리고 네, 여러분들
뭐 투자할 때 무리 안 되게 본인 스타일 계속 찾아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